이제 계엄설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 계엄설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게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 예를 들면 충암고 출신들의 장군들이 주요 보직에 이제 수방사, 뭐 특전사, 방첩사 이런데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이게 왜냐하면 우려하는 측에서는 이 계엄이 만약에 발동이 되면 이 세 군데 사령관들이 주 임무를 하게 될 것이고 정보를 장악하게 될 거다 이런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엄령 해제를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의원들을 불법 시위 같은 걸로 체포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안규백 의원께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제보를 한 사람도 없고 제보를 듣지도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규백 의원님 과연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보니까 뭐 야당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던데 계엄설에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예. 이런 문명 국가의 문명 시대에 살면서 대통령과 여당은 왜 음. 이런 의혹이 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지 예. 성찰과 저는 살펴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4.10 총선 이후에 야당이 3분의 2의 의석을 차지해서 그렇죠. 국정기조를 바꿔도 국정기조를 바꾸지도 않고 있고 예. 그리고 계엄을 제기하고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이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충안고 출신이고 예. 그리고 그것을 수사할 수 있는 합수부장 예. 옛날 저 5.18 때 예, 맞아요. 전두환이가 합수부장이 합수부장했죠. 그게 이제 보안사령관 아닙니까? 보안사령관. 그 자리가 지금 방첩사령관. 예, 맞아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충안고 출신이고 그리고 그 누굽니까 저 박중선인가 예. 저 37. 아, 37, 777. 예, 예. 정보부대. 예. 정보부대 장이 예. 충안고고 그리고 경호처장이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거 용산에서 예. 저 부인했습니다만 예. 지금 전 제주청장 이름이 지금 들먹이지 않습니까? 이 안보 라인업이 예. 안보 라인업이 전부 다 충안고 출신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국정 기조도 바뀌지도 않고 예. 그리고 대통령 지지가 계속 23% 20대 초중반 때 계속 머물러 있고 그렇죠, 이제. 그리고 개헌을 하는데 대통령이 알아요. 국회 개원식에 이런 저런 걸 봤을 때 비상식적인 일이 너무도 비일비재하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계엄설이 나온다. 계엄설이 나온다고 저는 합리적 의심을 갖고요. 예. 지난 2017년 촛불혁명 때도 그때도 기무에서는 예. 사령관, 참모장, 본부장 그리고 대령 그다음에 실무 중령급들 한 자릿수뿐이 몰랐습니다. 기무사령부에 있는 장군들도 몰랐어요. 이것은 극소수만 이게 아는 겁니다. 이게 계엄설이 있다면은 이게 어떻게 야당 의원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다 알도록 관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밀리에 할 거다. 아주 극소수만 아는 사람들 하여금 비밀리에 할 것이다. 다만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어가지고 1년에 2번 실전 연습을 합니다. 그것을 이쪽 저 기무하고 그러니까 방첩사하고 훈련을 합니다. 훈련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계엄의 그 매뉴얼은 1979년 12.12 신군부 사태 때 군사 쿠데타 일어났을 때 그때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요? 네. 그래서 조금씩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는 너무 그게 올드 패션이니까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업데이트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다가 저는 뭐 저한테 들어온 제보는 아닌데 모 의원이 경호처장 관저에서 안보라인 정보라인 중앙고 출신들이 해동이 좀 잦았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한 번씩 만나기는 만나는데 집단으로 이렇게 만난 적은 별로 저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증폭되다 보니까 저는 혹여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군에 대한 신뢰와 그 성심을 믿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런 계엄 얘기가 나오면은 그것이 기후에 그치기를 아마 바랄 거라고 믿고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경호처장이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이죠. 경호처장이 특전사, 수방사 그리고 방첩사 사령관들을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그게 가능한 그 부를 때는 네. 장관의 허가를 허가를 들어가고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구두로 했대요. 구두로 허가를 했다던데요. 그러니까 구두로 했는데 예. 어제 신원식 장관 말씀은 작년 연말에 한번 자기가 구두를 듣고 허락 같은데 최근에는 기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이동하고 갈 때는 분명히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허가를 그렇죠. 받고 가거든요. 주요 지휘관들은. 예. 근데 본인은 기억이 없다고 그럽니다. 없다고 그러는 게 누구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군의 정보 라인들이 특히 충암파들이 모여서 이게 뭔가를 운용을 하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이런 것이 더 의혹을 증폭된다. 근데 정부 여당에서는 발끈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왜 이런 엄중한 시기에 평화로운 시기에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 이게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깊은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되지 이것을 아무 근거 없는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나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들이 이제 몇 가지 충암파 아니 몽골이 징기스칸한테 몽골이 세계를 제패할 때 10만 명으로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충암고가 400명에서 군인이 4명 장군이 4명뿐이 안 되는데 그 소수로 그건 n분의 1로 비교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몽고군이 10만 명으로 세계를 정벌하고 제패를 했는데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키맨이냐가 그렇죠. 중요하죠. 맞아요. 아르헨티나도 대통령이 한 명 잘못 뽑아서 그러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핵심 키가 중요하죠. 또 하나 이제 밝혀진 게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3월에 방첩사를 방문했다. 국가수사본부장과 함께 방첩사를 방문해서 식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부승찬 그 얘기 제기했는데 그러면서 충암고 출신들 장교들하고 식사를 했던데 이건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부인을 했는데 방문한 건 인정했어요. 근데 행안부 장관이 왜 물론 거기서 해명하기는 대공 관련된 뭐 협의하러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흔한 일입니까?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해서 노노노노노. 이거 이상하잖아요. 행안부 장관이 그러니까 전방부대 고생하는 접경제 MDL이나 GP나 GOP 그다음에 해병대 해강한 지역은 격려 방문 우리 장병들의 이문 방문 사기 살리기 위해서 가서 격려금 주고 오는 경우는 있어도 이 정보부대 방문한 경우는 저는 익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그 부승찬 의원의 말에 의하면은 중앙고 후배들을 불러서 격려했다고 하는데 그건 그게 사실이라면 아주 퍽이나 잘못된 것이죠. 군의 사기 진작과 인사 문제에서 그건 상당히 왜곡될 소지도 많고 우리 군인이 사기를 먹고 사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아주 깊이 우려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 그 계엄을 건의하는 단위 중에 행안부 장관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던데 행안부 장관이 그렇습니다. 건의하는 계엄을. 그래서 더 이제 또 이러니까 의혹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왜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를 가지? 방첩사는 사실은 모든 정보를 취합하는 군의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계엄법상에는 발동과 해제를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역할이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37 부대, 그다음에 뭡니까 수방사요? 아니면 방첩사, 수방사? 방첩사, 수방사, 그다음에 특전사. 그런 부대 그런 주요 핵심들이 그렇죠. 만약 계엄이 발동되게 되면 활동할 수 있는. 그다음에 방첩사령부 지금 이제 이름을 바꿨죠. 방첩사령부. 기무사에서 이런 핵심 라인업이 다 충암고 항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안을래야 안을 수 없다. 아마 특정 학명으로 정보 라인을 잡고 있는 경우는 좀 제가 보기에는 근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군에서도 견제를 위해서 일부러라도 다른 출신들을 좀 안 치지 않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당연하죠. 네. 지금 그러니까 인사도 네. 육사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삼사, 네. 학군, 학사 그렇죠. 이렇게. 골고루 인재를 등용해서 네. 문민 통제하에 군이 견제 균형으로 발전하도록 이렇게 시스템화 해야 돼 되는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일거에 지금 허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합리적 의심과 생각을 갖고서 퀘션을 다는 것이지 그걸 발끈 얹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계엄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이유는 지금 근본 원인은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여러 가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그렇죠. 예, 그렇게 4.10 총선이 끝난 다음에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국민들이 요구했는데.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잖아요. 전혀 뭐 너 해라 나 간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더욱 더 이런 의혹의 증폭을 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뭐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뭐 아니 여당하고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계엄령 퍼뜨리는 이유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요.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대체? 의원님? 참. 그말 그저 또다시 무슨 뭐 기승전결이 뭐 이재명이고 예. 뭐 망치를 든 사람은 몸만 생각한다는 말처럼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건 어불성설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그게 아무리 국리해도 그렇지 그게 계엄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연관인지 연관이 없어요. 연관상이 그러니까. 찾을래 찾을 수도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